테마주 눌림 매매를 통해서 연수익 50% 이상 가능한 매매 방법,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매매는 예약 매수, 예약 매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중 HTS를 보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 25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제 영상의 그 컨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앞 서두에 한번 제 영상의 컨셉을 한번 읽어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편집으로 인코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못 올리겠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이 미국 시장이, 전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이 났죠. 1.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분봉을 보면은 거의 쭉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장 마감 부분에만 약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쭉 강하게 상승을 하는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은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덕분인지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까지는 혹시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반등을 잘 해줬고요. 분봉을 봐도 거의 시가 저가로 쭉 시가부터 종가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좀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좀 돌려줬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안심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인 요 고점과 고점 이렇게 하락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죠. 요 고점을 돌파를 해내야 어느 정도 매물도 소화가 되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추세선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은 괜찮게 잘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면요, 이현제약이 있는데요. 이현제약은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다시 한번 눌림이 왔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현재 차트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 아주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지만 여기서 매물대를 뛰어넘었을 때, 강한 양봉으로 넘었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양봉에서 많이 나와줄 때 그때 가야 매매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직은 이제 후보 종목에 올려놨고요. 다음 종목은 이로온인데요. 이로온은 최재형 관련주라고 합니다. 여기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보면 여기 고점을 한번 넘어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을 보내고 오늘 앞에 있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상한가를 갔죠. 좀 차트의 모습은 아직 이 긍정적인 좀 매매하기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이 최재형 관련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보 종목에 올려놓고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오늘 매도된 종목이 두 종목 있었거든요. 포스코 강판하고 서린 바이오를 이 관종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의 매도가 완료가 되었는데 일단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복귀를 해보면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양봉에서 상승을 했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봉에서는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할 때 음봉에서는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일 경우에는 이 절반 부근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온다면은
이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까지 내려오면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으려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분할로 걸어 놓았던 그 종목 중에서, 그 물량 중에서 요 부근에서 딱 한 덩어리만 체결을 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대기를 했지만 주지 않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매도가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강한 양봉의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대금이 빵빵 터졌죠. 연속성 있게 음봉에서는 살짝 쉬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뽑을 때마다 연속성 있게 쭉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구간에서 더 많이 터졌죠.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절반 부근에 오면은 비중을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좋은 종목은 또 그렇게 기회를 쉽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한 덩어리 물량만 체결을 하고 매도가 되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주 IB 투자를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준봉이 나왔는데, 일단은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에서 지수의 흔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던 이런 수상한 움직임이 나왔었고, 어제 여기에서 양봉을 한번 뽑았죠. 그리고 나서 DPC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횡보했던 라인에서 이 장대 양봉이, 장대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던 매물을 소화하는 큰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거래가 감소된 단 양봉이나 단 음봉이 나오면 종가 베팅이나 매수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은 일단 제가 오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그 물량을 시가의 반을 덜어냈습니다. 반을 덜어내면서 계좌의 비중이 조금은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지수가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이 좋게 끝이 났고요. 미국 시장이 좋게 끝이 나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3분봉으로 봐도 첫 봉에서 강하게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더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분봉을 봤을 때 이제 거래가 감소된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가 부근에는 조금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때 거래 대금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지수가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싹 죽었죠. 이게 좀 기본 차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평선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거래량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에가 커서 여기가 작아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시가에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어느 정도 하락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구나,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구나, 일단은 일봉상으로 어느 정도 캐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걸어 놨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었나요? 저도 한번 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매매를 이렇게 이때 샀던 물량은 전일에 매도를 하고요. 일단 수익을 챙겨 놓은 상태에서 이쯤에서 이제 이 하락을 돌려냈죠. 돌려내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분할로 걸어놨거든요. 이때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전하다가 잠깐 세워놓고 이때 매수를 걸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기는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한 4개, 5개? 4덩어리인가? 이제 물량이 작으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좀 걸어놨는데 띵동띵동 계속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했는데 장중에 보니까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었고요. 어차피 목표가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종가에 살짝 조금 더 올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부분은 지수에 대한 부분, 지수가 안정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봉상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락하던 흐름을 돌려놓으면서 거래량이 확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수를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이후에 지수가 또 완전하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강판이 이때쯤 매도가 된 것 같은데요. 9시 18분 이때 매도가 되었죠. 그래서 비중이 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옆에 이쪽 계좌를 여러 개 쓰는 이유가 이제 좀 비중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를 이게 언제였지? 이건 좀 빨리 들어갔네요. 이 종목은 일단은 일봉의 흐름이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에 강했던 종목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던 이 고점을 넘어갈 때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강하게 터졌고 7천억 이상 터졌죠. 그리고 백신이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백신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전 국민의 관심사죠. 그랬던 이 종목인데,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료 노출이지만 재료 소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전일에도 일부는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아침 시가 부근에 다른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여놓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분할로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도 포스코 강판처럼 비중을 조금은 더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다른 계좌에서 한 덩어리 매수해놓고 여기에서도 분할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매수를 걸어놨는데요. 이 구간에서까지만 매수 물량을 체결을 하고요. 더 이상은 체결을 주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매도 걸어놓았던 물량이 여기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갔지만요. 이 구간을 보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물량 그냥 걸어놓은 대로 매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린바이오까지 오늘 매도가 되었고요. 포스코 강판도 그렇고, 그리고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비중을 넣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한 종목인 만큼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 그만큼 좋은 자리를 준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포스코 강판, 서린바이오, 아주아이비투자 매수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샘CNS 이 종목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지금 반등 없이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락하고
여기까지 되돌림을 한번 줬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고 다시 또 되돌림을 주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 이 모습은 거래대금 상승할 때 굉장히 좋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 거래대금이 눌릴 때, 상승할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컸고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적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력이 이탈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거래대금은 좋지만, 그래서 저도 매매를 했지만 리스크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통 주식 물량을 보면은 1100만 주 정도 되죠. 1100만 주면은 이 8,000원짜리 종목에서 대략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에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지우고요. 한 10분봉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쭉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세력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최대가 1100만 주인데, 세력들이 1100만 주 유통 물량을 싹쓸이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명 강성주주라고 하죠. 매수해놓고 팔지 않는 그런 주주분들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뭐 일정 물량을 여기서 가져갈 텐데, 일단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1100만 주 이상 가져갈 수는 없겠죠. 세력이 유통 물량을 최대한 가져가도 1100만 주이고 1100만 주 자체를 가져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맥시멈 가져갈 수 있는 게 1100만 주인데, 고점부터 이때부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10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리 팔았다고 하면은 이 유통 물량 전체를 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정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이 종목이 샘CNS가 갖고 있는 그 리스크거든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좋았다고 해도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털지 못했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왜 매매를 했냐 하면요,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터졌던 부분은 세력을 이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 심리가 이 안에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반발 매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니, 하락을 한 게 아니라 하락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에너비스 오늘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고요. 휴마시스 좀 큰 하락을 기대했지만은 시간에 9% 떠 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하이스틸, NI스틸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눌림 자리에서 반등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절반 이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철강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찰을 더 해보고 매수 결정을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C 그랩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전일에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양봉이 하나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까지도 관심을 좀 갖고 관찰을 하고요. NI스틸, 삼연철강, 하이스틸 이 정도 종목까지는 관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매매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관심 종목 정리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 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